Candace, we took a look at one of the boxes that was being prepared for a family that's going to pick it up tomorrow. It contains, theoretically, 9 meals, 3 meals a day for 3 days, filled with starches, filled with canned goods. There are lines here typically on Tuesdays and Thursdays. People haven't received their SNAP payments all month, and they are now traveling out of their own neighborhood to various food pantries, including this one behind me, just to keep food on the table. 네, 때로는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순간들이 있다. 특정 사례에서는 즉각적인 결과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절차가 예상된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방식이 주목받는다. 11월 9일 뉴욕주 대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기업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과 관련된 일련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즉시 동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가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이 은행, 보험사, 투자자들로부터 재정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맥락에서 내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변호인 측이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은행 계좌가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실은 사건 진행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크게 바꿨다. 이 명령은 미국 내외의 계좌와 자산 동결을 허용하며 트럼프 타워, 마라라고, 리조트, 호텔, 골프장 등 상징적인 부동산과 은행 및 투자 계좌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법원 명령의 즉각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았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의 자산 동결은 미국의 제도적 전통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이 조치는 트럼프 조직의 자산,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 관련 재산 사기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의 새로운 단계를 시사한다. 법원의 결정은 소송 수사 단계에서 방어 측이 제출한 공식 기록과 불일치하는 금융 거래가 확인된 데 근거한다. 검토된 문서들 사이에서 이전 신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은행 계좌 증거가 발견되어 유죄 판결 시 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한 자산 은닉 의혹을 강화시켰다. 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동결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트럼프와 그의 경영진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최대 22억 달러까지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동일한 자산이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로 등록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높게, 세금 기준을 낮추기 위해 낮게. 이러한 관행은 기업 분쟁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공직 지위와 관련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다른 차원을 띈다. 이전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은 이미 하원 증언에서 당시 대통령이 이 같은 수단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증언하며 트럼프 조직의 다른 임원들의 이름을 해당 거래에 참여자 또는 증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처음에는 반박받았던 이 주장은 소송에 첨부된 문서들과 최근 발견된 미신고 계좌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11월 9일 법원의 결정은 증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유죄 판결 시 재산적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동결 조치는 예방적 성격으로 재판관이 배심원 없이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약식 재판 단계에 해당한다. 엔고론 재판관은 회사의 금융 운영이 사법 감독 없이 지속될 경우 검찰이 요구한 제재의 실효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치에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법원이 이전 판결에서 이미 기각한 주장을 고집한 것에 대한 벌금도 포함된다. 각 변호사는 악의적 소송으로 $7,500를 지불하도록 선고받았다. 이 제재는 분쟁 금액에 비하면 상징적이지만
수사 전 단계에서 절차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강화한다. 법원의 명령 범위는 상당합니다. 미국 내 부동산과 계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골프장, 라틴 아메리카의 기업 자산 등 해외에 있는 트럼프 조직 계열사와 연계된 자산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조치가 유죄 선고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 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판결 집행에 실질적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닉된 은행 계좌의 발견은 법원의 평가 기준을 바꿨는데, 이는 피고 측이 제출한 재무 보고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분쟁 대상 자산의 실제 규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주 검찰은 한편으로 금융사기 소송 과정에서 자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는 민사방해에 해당하며 확대된 사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여파는 법정 경계를 넘어섰다. 판결 발표 몇 분 만에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했으며 약 19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이 트럼프의 해당 분야 관련 거래에 대한 간접적 노출과 그의 투자 행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You don't hand matches 트럼프 조직과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위험에 직면해 최근 계약 및 거래 내역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 판결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 중 가장 엄중한 판결 중 하나로 평가하며 그 제도적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기업 책임과 백악관 전직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으며 논평가와 법률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소송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대응해왔다.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대중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재산 신고서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충분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주장은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앵고론 판사의 결정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으며, 검토된 행위가 주 법률에 규정된 공공이익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판사는 이에 제기된 행위들이 지속적 성격을 지니며 은닉 계좌와 같은 새로운 증거 발견은 사법심사의 시효를 갱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좌의 존재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법원이 동결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조직은 판결에 포함된 자산 중 어느 것도 해제하지 못했다. 해당 자산들은 판매, 양도 또는 금융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회사는 호텔 및 골프장 운영 등 정기적인 사업 운영은 계속 허용되나 자산의 비정상적인 이동은 법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은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을 막지는 않지만 동결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 재구조화나 신규 자금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유동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특히 소송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결론 없이 지속될 경우 중기적으로 기업의 운영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여전히 사법 절차 진행 중 자산 은닉의 정당성 여부로, 이는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요소다. 이러한 맥락에서 11월 9일 법원 결정은 단순한 법적 예방 조치 차원을 넘어 미국 제도적 논쟁에 더 광범위한 함의를 지닌 사건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자산 동결은 법적 체계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위 인사에 대해 이처럼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사가 제시한 근거, 은닉된 증거에 따른 재산 유실 위험, 이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사법적 보호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법질서 보호 사이의 긴장은 이 사건에서 독특하게 드러나 학계, 법조계, 정치권에서 상반된 입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이 조치가 제도적 책임 강화의 진전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향후 분쟁에서 권력 남용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서 앤고론 판사의 트럼프 조직 자산 동결 결정은 법적 공백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뉴욕 법체계 내에서 고립된 조치로도 볼 수 없다. 이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절차 내에서 조율된 대응으로 당시 새로 선출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기업 행위에 관한 일련의 민사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사의 초기 근거는 당시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진술에 기반했다. 그는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가 은행 서류에는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세금 보고서에는 과소평가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화당원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던 코헨의 진술은 결국 금융기록, 독립적인 감정평가, 법원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 더 광범위한 증거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시점부터 여러 기관의 공동조치가 관찰된다. 주 검찰청은 형사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적 조사를 허용하는 주 민법 조항을 근거로 뉴욕주 대법원에 트럼프 조직의 은행 및 세금 기록 접근을 요청했다. 동시에 연방 세금 징수 기관인 국세청 IRS는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의 금융 거래를 병행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장된 관행이 뉴욕주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주간 탈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차원과 연방 차원의 영해는 서로 다른 관할권으로 제한되었지만 한 기관에서 확보된 증거가 다른 기관의 조사를 뒷받침하는 법적 수렴 영역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역의 중첩은 문서상의 불일치가 여러 법적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배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활용하는 것은 미국 법 전통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클린턴 가문의 자선재단 관련 소송이나 마이클 블룸버그 선거 자금 의혹 사건 등 과거 사례들은 사적 활동과 공적 활동의 경계가 제도적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법적 장치들에 의해 종종 긴장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트럼프 사건은 전례 없는 규모의 요소를 도입한다. 분쟁 대상 자산의 규모, 관련 지역의 다양성, 피고인의 유명세는 전통적 범주를 벗어나는 유형의 소송을 창출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앤고론 판사가 재판 종결 전에도 자산을 동결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의 기업 사기 사건에서 흔히 적용되는 자산 보호 조치와 관련된 선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수렴은 해당 사건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확대된 공공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법학자들에게 검찰총장실의 조치는 공인들의 기업 사기 행위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도덕 원칙을 사적 영역에 합법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적인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기술적 엄격함으로 위장된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바라본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트럼프처럼 기업 활동이 정치적 경력과 분리될 수 없는 인물이 연루되면 복잡성을 더한다. 규정상 뉴욕 민법은 금융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재산 은닉의 증거가 있을 때 판사가 재산 보호를 위한 가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신고되지 않은 은행 계좌의 존재는 해당 조치의 합법적 근거로 간주된다. 이 사건의 법적 구조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 레티샤 제임스의 검찰총장 당선은 뉴욕에서 진보 진영의 강력한 동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업 부패 척결과 제도적 청렴성 회복을 명시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수사는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공 신뢰 재건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담고 있다. 반면 담당 판사가 이전 절차 단계에서 이미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한 동일 인물이라는 점은 재판의 연속성과 내적 일관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앵고론 판사는 이미 트럼프 조직 측 변호사들에게 반복된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벌금 부과 결정은 법원이 절차 방해 시도에 맞서 권위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강화하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자산 동결로 이어진 사건의 확대는 고립된 또는 놀라운 제스처가 아닌 이러한 과정의 논리적 결과로 읽혀야 한다. 이 해석은 사건을 추적하는 기업법 교수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강화된다. 최근 학술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민사, 소송, 세무조사, 정치적 감시가 결합된 상황이 자산 방어의 전통적 메커니즘이 효과를 상실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창출한다고 지적한다.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법원은 조세 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로의 자산 이전이나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내부 구조 조정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 보호 전략을 사전에 무력화합니다. 이 조치는 또한 피고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신속한 매각을 통한 자산 희석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조직이 소송 기간 동안 자산 구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은 향후 유죄 판결 시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엔론 사건과 같은 판례에 근거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판결 전 자산이 유출되어 사법 집행이 위태로워지고 피해자 배상이 제한된 바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 동결 조치는 트럼프 조직의 구조뿐만 아니라 지주사와 협력하는 기업 및 투자자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 명령 이후 해당 그룹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은행들은 별도의 지시 없이도 계약을 재검토하고 거래를 중단하며 신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평판 리스크가 높은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잠재적 법적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 결정의 파급 효과는 호텔, 부동산 관리, 국제 투자 등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분야까지 미칩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와 특정 법인의 분쟁이 더 넓은 경제적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소송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법 조치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된다. 한편으로는 사기 및 재산 은닉의 증거가 있을 경우 강력한 조치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 명령의 광범위한 적용이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인에 대한 단순한 부정 의혹만으로도 불균형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 보장과 경제적 안정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다. 부동산 업계 분석가들은 이처럼 광범위한 자산 동결이 다각화된 기업 구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과 연관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 동시에 법조인들은 이 조치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집단에 대한 향후 민사소송의 규제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적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연방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트럼프 조직과 관련된 기관들과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장 기업들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목적은 2차 투자자들에게 금융적 전염이나 회계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하원의회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전직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사건이 사법 영역을 넘어 공공정책 수립과 투자자들의 규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법 결정의 영향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그 효과는 법원 경계를 넘어 제도적 구조 전체에 걸쳐 투영되고 있다. 트럼프 조직의 자산 동결을 결정한 법원 판결이 공개된 이후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과 논평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해석들은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기업 통제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해석 중 하나는 앵고론 판사의 조치가 사법제도가 전직 정부 수반의 재산적 책임에 접근하는 방식의 전환점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흐름에 따르면 주 법원이 최종 판결 이전에 대규모 자산 관리에 직접 개입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록 공론과 언론 보도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제도적 제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 이는 특히 공식적 권력 행사가 끝난 후에도 비공식적 권력 구조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회복 탄력성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구조적 가치로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계층과 연계된 보다 보수적인 두 번째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해석 영역에서 관심사는 조치의 합법성이 아니라 그 효과의 범위이다. 비판자들은 확정 판결 없이 그리고 병행 형사 절차 없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이미지를 훼손하고 부동산 시장과 같은 경제 전략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이처럼 포괄적인 예방적 성격의 사법적 조치 채택은 의도치 않게 사전 처벌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조치와 제재 결정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제도적 자의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는 관할권으로 여겨졌던 곳에서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하여 미국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중장기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헌법학과 정치사회학 같은 분야에 뿌리를 둔 세 번째 접근법은 이 사건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학자들에게 트럼프의 자산 동결은 미국에서 제도적 기준이 재정의되는 시점에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민사소송에 연루된 사업가로 축소될 수 없다. 그는 규범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의 한계를 시험하며 때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경계선에서 활동한 유형의 리더십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규칙 적용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법치주의 원칙과 공공민간 행정의 청렴성 같은 근본적 가치를 재확인하려는 제도적 대응으로 기능한다. 비록 이러한 해석이 해당 조치에 이념적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상징적 무게와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다. 해석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법적 맥락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이전 사례들에서 가장 주목받은 법적 분쟁은 거의 항상 직무 수행이나 개인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 사건은 전 대통령의 기업 활동과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추진되었으며 제도적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방어되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범주를 열었다. 그의 자녀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시킨 점과 트럼프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공생하는 가족 권력 구조에 대해 사법부가 입장을 재조정했음을 시사한다.
여전히 논쟁 중인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미국 영토 외부에 위치한 자산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은행 정보 공유와 타국에서의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는 사법협력협정이 뒷받침된다면 이 가능성이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로가 채택될 경우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순수한 국내 사건의 성격을 벗어나 외교기관, 외국 은행, 심지어 다른 법체계의 법원까지 포함하는 초국적 파장을 동반한 분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수반하며 불투명한 금융 흐름과 국제적 자산 보호 구조에 맞서는 전형적인 사례들과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민감한 영역은 동결 자산의 관리와 관련됩니다. 유사한 결정이 내려진 이전 사례에서 법원은 일부 경우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은 기업의 운영 지속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법정 관리인을 임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자동적인 것은 아니며 자산 가치 하락 위험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수익성을 훼손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분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임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 책임, 자원 배분, 기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병행 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기업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의 복잡한 공적 경로에 또 하나의 요소를 추가한다. 비록 이 소송이 민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전개는 특히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관련해 전 대통령의 대중적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트럼프가 이 조치를 제도적 박해라는 자신의 반복적 서사에 활용해 편향된 시스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동일한 사건이 정당한 처벌로도 정치적 불의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중적 해석은 선거 논쟁과 여론장에서 이 조치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언론, 소셜미디어, 정당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가 지배적인 서사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은행 규제 분야에서 자산 동결 조치는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신고되지 않은 계좌와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되면서 중대형 은행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금융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재검토는 정치적 노출 이력이 있는 고객, 특히 복잡한 법인 구조를 가진 대기업 그룹과 연관된 고객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판 위험이 높은 개인과의 관계 중단을 허용하는 계약 조항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은행 부문에서 기관의 재량권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상황을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향후 특정 규범 수립을 위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 현재는 보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조사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검찰은 트럼프 조직의 문서, 회계 기록 및 금융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접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제기된 자산 부풀리기 혐의 외에도 탈세 의혹, 불법 자금, 이체 및 기타 경제 범죄 가능성 등 새로운 수사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발견 사항은 새로운 법적 요청의 근거가 되거나 현재 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심지어 형사 소송 개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증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절차의 합법성을 다투며 자산 동결 조치의 효과를 부분적으로라도 되돌릴 수 있는 판결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주 대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몇 달간 대법원의 행보, 특히 항소심 판결,
새로운 가처분 신청 검토 또는 기존 판결 재검토. 이는 이 소송의 구체적 방향뿐만 아니라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전직 지도자들이 연루된 분쟁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더 넓은 윤곽을 정의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현재까지 소송이 최종 종결될 시점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신속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서의 복잡성과 병행 소송 가능성으로 인해 결론이 2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사법 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며 사건은 아직 예상되지 않은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조직의 자산 동결이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제도적, 경제적, 상징적 파장을 일으키는 분수령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 소송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그치지 않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사적 부, 정치적 영향력, 법적 책임의 경계를 제고하게 만든다. 이 방정식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국가의 미래와 법치에 대한 약속의 견고함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비록 결론이 멀었지만 논쟁의 윤곽은 이미 그려져 있으며 그 영향은 법적 절차의 기간을 훨씬 넘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